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3.3주 재고가 붕괴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조적 슈퍼사이클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HBM 쪽보다는 범용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공급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램 시장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자 재고가 3.3주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제조업체의 재고가 3.3주라는 거예요. 역대급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수요, 교체 수요하고와 그 다음에 또 HBM하고 이렇게 막 겹칩니다. 그리고 또 DDR4에서 DDR5로 전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캠이라든가 GDDR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이 DDR에서 파생된 그런 제품들까지도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범용 D램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단기간에 정산을 하는 건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자 재고 감소, 공급자 생산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3분기 말 글로벌 D램 공급자 평균 재고가 3.3주랍니다. 3.3주. 건전한 수준은 6에서 8주 정도의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6에서 8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3.3주라는 거죠. SK하이닉스 2주, 마이크론 2주, 삼성전자는 그나마 6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워낙에 캐파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HBM3 인증 지연으로 해서 HBM 쪽에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8년의 슈퍼사이클에 대해 삼성전자가 HBM 없이 뭐 50 몇 조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낼 때는 HBM이라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용 D램 메모리만 가지고도 아주 그때는 50 몇 조 원의 그 영업이익을 누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HBM 플러스 범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사이클에 거는 기대가 엄하게 큽니다. 구매자 재고, 그러니까 수요자죠. 거기는 약 10주이나 전방 수요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지금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D램 평균 재고입니다. 평균 3.3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럽니다. SK는 삼성은 6주입니다. 슈퍼사이클 2018년이었을 때는 보통 3, 4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D램 가격을 보면 DDR4가 지금 6.3달러 정도고 DDR5가 7.5달러입니다. 지금 하여튼 최고의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D램 업체는 지금 한마디로 놀았습니다. 아주 즉 공급자 재고가 턱없이 부족해지면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협상력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수요가 아무리 공급해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한다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서버 교체 수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만들었던 서버 교체 수기가 지금 온 겁니다. 일반 서버 교체가 본격화된 겁니다. 신규 서버 증설 시 DDR5 도입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DDR4 또 DDR5 가격이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고객사들이 DDR5로 이제 빠르게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또 차세대 플랫폼 루빈 출시를 또 내년에 앞두고 거기에 또 소캠2도 이렇게 지금 탑재가 예정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도 지금 공급 부족이 될 것이 뻔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GB200 글레이스 브레이크죠. 여기에도 보면 이게 GB300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HBM이 들어가죠.
HBM3 12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DDR5가 들어가고 LPDDR5X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DDR7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GPU 하면은 HBM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D램에 파생된 제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여기에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CPU도 두 개가 들어가고 LPDDR5X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AI 아키텍처를 하나를 뭐 그레이스 블랙이라든가 루빈이라든가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메모리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AI 수요 이것들이 그냥 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차세대 GDDR7 탑재로 고성능 GPU 그래픽 카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루빈 CPX는 그거는 GDDR7이 들어가고 삼성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공급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모바일, 그래픽 전방 수요가 동시에 한꺼번에 커지는 거예요. 2017년, 18년에는 그때는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뭐 D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모든 업종에서 그냥 호황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서버, 모바일, 그래픽 그냥 전체가 지금 호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확대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중요한 거예요. 주목되는 점은 공급 측면에서는 확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도체 공장은 아무리 크던 닥쳐는 시작하면 2년에서 2년 반 아니면 3년, 2년에서 3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3 콜통과를 아마 거의 한 것 같고 HBM4를 준비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PSV라든가 범용 D램 캐파를 축소하는 그런 단계예요. 하지만 삼성에 워낙에 캐파가 많기 때문에 화성 캠퍼스,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를 풀 가동한다 그러면 월 193만 장이 아니라 뭐 200만 장, 뭐 그 이상도 생산할 그런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만 커지면 됩니다. 중국도 지금 범용보다는 HBM 개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 생산에 여력이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의 그 전망을 보면 주요 벤더들의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사실상 정체가 돼 있다. 아니면 후퇴해요. 왜냐하면 HBM 쪽에 쏠리면서 범용 D램 생산 능력을 축소 내지는 사실상 줄였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범용 D램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D램 공급망은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서버 교체와 DDR5 전환, 신규 메모리 수요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같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크는 언제냐? 27년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내려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D램 공급망은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초입이다. 그래서 서버 교체, DDR5 전환, 소캠, GDDR7 이게 다 D램의 파생 제품들이잖아요. HBM도 D램의 파생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과거처럼 뭐 1, 2년 반짝하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 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상황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D램 시장은 재고 급감과 공급 제한,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AI라든가 서버라든가 그래픽 이런 D램의 모든 전방 수요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번 슈퍼사이클은 삼성, SK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지만 어쩌면 HBM보다 범용 D램 쪽에서 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한 구조적 슈퍼사이클은 무슨 의미인가?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단순히 일제적인 현상을 넘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공급,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펀더먼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상승하는 강력한 경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시대를 지금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앞에서는 HBM 인공지능이 끌고 뒤에서 받쳐주는 범용 디램, 그러니까 AI 쪽에 HBM 쪽에 너무 업체들이 쏠림이 나니까 이 범용 디램에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어떤 공급을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슈퍼사이클이 2017년, 18년 또 코로나 때 있었던 그런 슈퍼사이클하고는 다를 거란 거죠.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없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급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없으니까 가격 조정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공급사에게 있는 거죠. D램 시장이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D램 증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평택 캠퍼스 P5가 뭐 HBM4를 준비하느니 뭐 원시 D램을 준비하느니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P5가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페이지 1을 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2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27년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는 HBM4E 시장이에요. 1C가 아니라 1D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이제 미시화되면 1A, 1B, 1C 노드로 갈수록 수율은 떨어지죠. 생산 구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크게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캐파를 증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팹을 늘린다는 것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어마하게 걸려요.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장비를 반입을 하거나 수율을 안정화하는 이런 시간이 대략 18에서 2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즉시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 그 슈퍼사이클은 좀 길어질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 중심으로 투자로 범용 D램 캐파가 축소된 거예요. 삼성, SK, 하마이크로 모두 HBM 투자 비중을 확대해요. 왜냐하면 HBM이 매출도 높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냥 높기 때문에 HBM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HBM에서 엔비디아 콜이 좀 늦어지면서 약간의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HBM3, HBM4 대응 과정에서 평택 캐파가 묶여있고 범용 D램 생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지만은 워낙에 캐파가 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범용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중국 업체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DDR5 이런 데서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EUV가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EUV를 못 팔게 했으니까. 그리고 1A D램 이후에는 EUV가 필수예요. EUV를 안 쓰면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 수율이 뚝 떨어져요. 성능은 형편없거든요. 만든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 확대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교체와 DDR5 전환 가속, 그 다음에 D램의 그 파생 제품이죠. 소캠이라든가 GDDR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그런 것들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AI라든가 HPC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내본다면 D램은 단기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슈퍼사이클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단순한 수요 급증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이제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다는 물리적 산업 구조에 적인 그 제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신규 증설은 최소한 1년 뒤에야 효과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 1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이 이것도 타이트한 그런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수요 급증, 공급 증가 불가의 조합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중장기적인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2, 3년은 간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제 뭐 2017년, 18년에 반짝, 21년, 22년에 반짝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뭔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